예, 이제 개인화 추천 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요즘 아마 MLOps라는 키워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에 대한 약자인데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거의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비즈니스 퀘스천을 기획 쪽에서 뭔가 제시를 하시죠. 뭔가 이런 요건,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면은 그걸 토대로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좀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그걸 토대로 서비서분들이 이제 좀 붙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러, 서비서 이런 식으로 좀 안쪽에 팀에 나눠져 있는데 서비서분들이 붙으셔서 실제로 이걸 상용화하려면 어떻게 패키징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언어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패키징을 하고 실제 이제 디벨롭먼트를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서비스로 내보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사실은 저희 그 모델러 입장에서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로그랑 그 안에서 발생한 피드백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피드백 루프를 타게 돼요. 그래서 그 안쪽에서 사용자들이 불만족스러워했던 바라는 뭔지 그리고 만족스러웠던 건 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모델을 다시 디벨롭하고 다시 배포하고 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안의 시스템 구조는 이거 가져온 그림이긴 하지만 저희 내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가져왔어요. 그 실제로 이제 로그가 앱에서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카프카라는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일부는 그 레디스 같은 그 메모리 캐시에 넣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들은 전부 저희 하둡 공간에 떨어뜨려서 계속 후에 이제 트레이닝이라든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특정 실제 서비스 자체는 레디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API에서 호출해서 많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을 여러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우리가 모델링을 잘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부분인 건데요. 이 부분은 크게 정성평가랑 정량평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는 이제 서비스 오픈 전에 그냥 사전에 한번 해보는 평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오픈 후에 이제 그 정상 좀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임프루브 하기 위한, 실제 의견을 들어서 임프루브 하기 위한 그런 평가들이 존재하고요.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프라인 테스트랑 온라인 테스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테스트는 실제 이용자 로그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 이용자들 로그를 가지고 사전에 미리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어느 정도 될지 그냥 시뮬레이션 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자분들에게 좀 내보내면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나왔는데 이 A/B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뭐 저희가 지금은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 5대5 정도로만 나눠서 한 가지 로직만 대부분 테스트를 하는데요. 저런 식으로 뭔가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쭉 그 기간 동안에 그 뭔가 로직들을 계속 그 이용자들에게 트래픽을 나눠서 내보내 보는 거죠. 근데 이 방법, 저 왼쪽에 있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 최근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멀티암드 밴딧을 이용해서 그 특정 기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더 그 잘하는 애한테 트래픽을 몰아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좀 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여기까지 그 도입을 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좀 추후에는 지금 도입을 해야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성평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실제 저희 그 내부에서 좀 일하는 모습을 살짝 공유드리고 싶어서 그 캡처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면은 좀 약간 실제 실무단의 얘기다 보니까 그렇게 깔끔한 화면이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태그를 달아주시고 품질을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뭔가 음악 쪽에서 싱글 아티스트에 대한 추천이랑 그 믹스 아티스트, 뭐 한 두세 명 정도 믹스된 그런 아티스트에 대한 추천이 나가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품질 검수 기준을 이렇게 정해드리고 그걸 토대로 뭔가 의견을 달라고 부탁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뭔가 사실 여기 개인화 쪽으로 갈수록 더 그런 문제가 많아지는데 모델러들이 직접 할 때는 사실 이게 너무 완벽해요. 모델이 되게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남이 봐주면 항상 이 버그들이 되게 나오더라고요. 품질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에서 뭔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상당히 좀 길게 적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저희가 그걸 또 서비스가 나가기 전에 저것들이 이제 더 이상 커멘트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품질을 튜닝을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 오픈 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후에, 오픈 이후에 정성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이제 서비스 오픈하고 약간 보고 목적도 좀 있기는 하고 그 내부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냥 우리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 점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평가가 괜찮게 나온 상태였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이 비슷한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영역이 이거는 아무런 필터링 없이 순수 AI 기술로만 그냥 소팅이 됐던 결과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밑에 좀 사람 손으로 만졌던 것보다 만족도가 좀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약간 좀 AI 기술이 확실히 좀 많이 좀 품질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A단 뮤직에 대한 부분, 성과 측정 부분인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가 실제 그 지표를 계속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표를 측정할 때 이제 포인트로 삼았던 게 일반적인 음악 서비스들은 우리나라에선 탑백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천이랑 이런 걸 아무리 잘해도 탑백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보고서이고요. 그런데 우리 A단 뮤직은 좀 특이한 부분이 인기 차트보다 개인화 추천 쪽이 좀 더 품질이 좋게 나옵니다. 이 Y축은 좀 가려놨지만 그 MAP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쪽, 랭킹 위쪽에서 히트가 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척도인데 이 부분에서 인기 차트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도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 서비스에선 저 DAU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날마다 꾸준히 이용을 해주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찌 보면 저희가 그 모델러로서 가장 좀 봤을 때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장표였는데요. 뭐냐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티스트를 아무도 선정을 안 하고 그냥 생짜로 콜드 스타트를 하신 분들이고 그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를 한 두세 명 정도 고르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좀 차이가 벌어지다가 마지막에 이게 좁혀지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뒤쪽에 그 처음에는 콜드 스타트 상황인 거랑 그 고른 거랑 이 품질의 격차가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로그 실제로 이용을 하면서 로그로 희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콜드 스타트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이제 이번 서비스가 꼭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 때 그때도 이제 좀 뭔가 이런 근거를 토대로 온보딩 프로세스를 꼭 넣어야 됩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후 데이터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가장 사실 중시되는 건 바로 이 A/B 테스트인 것 같아요. A/B 테스트가 요즘은 전부 다 당연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A/B 테스트 자체는 뭐 새로 만든 로직이 나가기 전에 정말 좋아진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싶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서비스가 나가긴 나가는 거지만 그걸 트래픽을 최소화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나가자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실험할 알고리즘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 실험 집단을 뭐 특정 랜덤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단계가 AA 테스트인데요. 우리가 이 그러니까 이게 랜덤하게 그냥 돌려서 구분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양쪽이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같은 알고리즘인데 여기는 뭐 70점 나오고 여기는 30점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0점을 조준해 주는 단계가 저 AA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0점을 맞춰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AA 세팅된 데에서 A를 갖다 B로 한번 바꿔주는 거죠, 하나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개의 대조군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본 후에
이 밑에 보시는 뭐 이 A/B 테스트 가이드 이런 것처럼 T 테스트 같은 거를 해서 뭔가 그 유의성을 따져봅니다. 실제로 정말 더 좋아진 건지 아니면 나빠진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과를 해야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반영을 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그게 프로세스가 많이 짜여져 있어요.